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가 청도의 일본군에 군납을 하며 사업을 시작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파산하고 다시 일본에서 재기하여 새로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나 1927년의 세계경제대공황으로 다시 파산한다. 그 후 31세 때 가족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장래 살아갈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3년간 매일처럼 도서관을 다니면서 경제관계 책과 자료를 공부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를 파악했다. 즉 자본주의 경제 변동에 시대를 넘어선 원리적인 하나의 일정한 큰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말려들었던 금융 패닉도 이 경제 변동의 하나인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확연히 정해진 변동이 아니고 하나의 같은 형태로 정해진 경제 변동은 없다라는 것이 경제의 실태라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는 끊임없이 다음 상태로 이행해 나가는 파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았고 금융공황이 일어나는 등의 일은 그곳에 있는 이윤 추구의 구조, 그것이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이상 경제의 변동이 불규칙적이지만 일정한 큰 리듬으로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소위 경제 변동은 경제의 실태에서 오는 자연현상인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의 파도가 하강선을 그리면 그것은 영구적인 하강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은 다음의 상태로 이행하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고 경제가 상승선을 그릴 때에도 그것은 다음의 상태로서 하강의 에너지를 비축해 간다는 것이다. 경제 변동의 파도에 커다란 차가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정치를 비롯한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경제에는 영원한 번영도 없으며 영원한 쇠퇴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경제 변동의 큰 리듬은 주식 시세의 실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파하고 지금까지 피땀 흘린 노력으로 공부하고 체득한 것을 주식의 세계에서 살려보자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여 마련한 돈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연전연승하며 사무실까지 내게 된다. 도서관으로 3년을 다니면서 일본과 세계의 경제를 분석, 상품 동향을 조사한 결과의 차트와 지수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고 매일 신문을 읽고 항상 3년 후의 경제의 동향을 추측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주식 종목의 실적을 읽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문을 듣고 그에게 지도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고레카와 경제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된다. 당시 그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폐 발행액과 예금 잔고, 금의 보유고를 매주 체크해 가던 중 곧 미국이 근본 이자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하며 거래하던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그 후 그가 예측한 대로 미국은 근본 이자를 폐지하며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대폭락으로 기대했던 큰 수익의 찬스는 오지 않았다. 손실은 보지 않았지만 증권사를 도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일본 증권 당국의 정책으로 한 푼도 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선취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에 대한 소문이 일본 내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그는 매일같이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의 흐름을 분석해 나가던 중 러시아나 영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과 영국이 미국의 전함을 대량 발주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어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한다. 그리하여 전쟁에 대비하여 철강 산업을 위해 철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한반도에 건너온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그는 모든 사업을 잃고 결국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한국 형무소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일본인 직원들과 차별 없이 대해줬던 한국인 직원들의 구명운동으로 가까스로 처벌은 면하고 석방되어 일본으로 무일푼으로 돌아간다. 그 후 그는 일본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모작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 매달렸으나 다시 사업이 어려워져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는 거의 빈손이 된 채 63세의 나이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왔다. 다시 얼마간의 돈을 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주식 투자를 시작한 그는 거북이 3원칙이라는 원칙을 세워 첫째,
종목은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선택하여 기다릴 것. 둘째, 경제 시세의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할 것. 셋째, 과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중의 작은 범위에서 행동할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투자를 시작한다. 때마침 한국 전쟁의 발발로 미국으로부터의 전쟁 특수에 의해 일본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하고 경제는 급격히 발전한다. 전쟁 발발 당시 평균 주가는 전쟁이 끝날 무렵 3년 만에 무려 5배나 폭등하는 호황을 연출했다. 그 후 급격히 성장해가는 개발 계획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여 30억 정도를 벌어 본격적인 주식 투자에 나서 일본 시멘트 주식을 신용등을 써서 매집하기 시작하여 14.2%까지 지분을 확보한다. 넝마주로 불리며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매집을 시작하여 급등하기 시작할 때 3배 이상 가격으로 조용히 처분하고 나온다. 그 후 구리값이 3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여 언젠가는 시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광산회사에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투자했던 광산회사의 주가는 국제 정세의 급박한 변동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매입가의 5배 정도의 주가를 넘어서자 욕심이 생겨 10배 가격에 팔려고 계획을 수정하다가 결국 주가가 예기치 못하게 하락하는 바람에 3천억 자산가가 될 뻔하다가 원위치로 되돌아온다. 그 후 남은 돈으로 주식시장을 떠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스미토모 광산업체의 소식에 주식시장에 복귀하여 그 광산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16%까지 지분을 확보한다. 그 후 산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의 주식을 처분하여 2천억의 자산가가 되어 그해 일본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린 사람으로 언론을 장식하게 된다. 그가 정리한 투자 5원칙은 첫째, 종목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해서 고를 것. 둘째, 2년 후의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대국관을 갖는다. 셋째,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 상승하는 주식을 마구 쫓아가는 것은 금물. 넷째, 주가는 최종적으로 실적으로 결정된다. 완력 시세는 경원한다. 다섯째, 예측 불가능한 사태 등 리스크를 마음에 둔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일반 대중에게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한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그 자신이 광업회사에 투자를 할 때 신용을 써서 무리한 투자를 하였기에 주가가 올라갈 때엔 문제가 없었으나 주가가 하락할 때엔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매매를 당해 파산할 뻔한 아주 위험한 순간을 겪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문과 잡지에서 큰 제목으로 뽑은 재료를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쉽게 수익을 내려는 정신이 이미 실패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벌고자 한다면 스스로 국내외 경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일상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번득이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저절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큰 흐름이 판단되었을 때 장래 전망 있는 업계의 회사의 내용, 수익력 등을 비교하고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라고 조언한다. 그 자신 시멘트 회사와 광산회사 등에 투자하면서 국제광물 시세나 환율 등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꾸준하게 관찰해 나갔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광산을 여러 차례 답사해 가며 경영진도 만나는 등 기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점이다. 그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투자의신이라 불리웠으며 95세에 자서전을 통해 그의 상세한 삶과 투자 여정을 밝히고 그해 사망했다.